다음 사연은 제목이 그 여자의 제안. 예, 예. 제가 소개할 이 건데 사연은 영자 씨가 좀 읽어주시죠. 23살 여성입니다. 전문대 졸업 후 한 회사의 비서로 취직했어요. 첫 직장, 사회생활, 초년생이라는 이유로 늘 긴장 상태였던 저에게 따뜻하게 대해준 남자와 인생 첫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첫 직장의 첫 연애. 그 사람과 만난 지 3개월쯤 됐을 때 그가 유부남이란 사실을 알게 됐어요. 어휴. 관계를 정리하려고 몇 번이고 노력해봤지만 회사에서 매일 얼굴을 보는 사이인데다가 저에겐 첫사랑이라 쉽게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또 남자친구는 지금 아내와 아이 없이 쇼윈도 부부로 살고 있고 곧 이혼할 거라며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남친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기다렸고 만난 지 6개월이 됐을 때 덜컥 임신을 했어요. 미치겠다. 남친은 제 임신 소식에 진심으로 기뻐했어요. 점점 배가 불러와서 퇴사를 했을 때 편히 살라며 월세집도 마련해줬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기 직전에는 남친의 아내한테 이혼 서류를 건넸다는 얘기를 또 들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난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남친의 아내가 예고도 없이 제가 사는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저는 남친 아내에게 머리채 잡힐 걸 예상했는데 남친 아내는 너무나 차분히 말을 했습니다. 우린 절대 이혼 안 할 거고 난 너를 상간녀로 고소할 거야. 그리고 이 집도 내 돈으로 얻어준 거니까 당장 짐 싸서 나가. 저는 정말 너무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남친의 아내는 제게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제 아이를 자기한테 주면 상간녀 소송도 안 하고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살게 해주고 다시 일을 구할 때까지 생활비도 주겠다는 겁니다. 내 아이를 주면. 미쳤어. 그 여자가 가고 난 뒤 손이 벌벌 떨리고 무서워 하염없이 울었어요. 지금 사는 집을 뺏기고 아이랑 둘이 길거리에 나앉게 될 걸 생각하니 도저히 엄두가 안 나요. 저에게 가족이라고는 엄마 한 명인데 엄마도 남의 식당 일을 해주며 월세로 어렵게 살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믿었던 남친마저 태도를 바꿔 연락이 안 됩니다. 저는 직장도 없고요. 돈도 없는데 상간녀 고소까지 당하게 생겼습니다. 제가 아이를 끝까지 지켜낸다고 해도 어렵게 살 것 같아 두려워요. 그래도 남친이 아이의 아빠인데 잘 키워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이를 위해서는 아빠에게 보내는 게 맞을까요? 와우. 나 이런 생각, 내가 되게 나쁜 애인가 봐요. 난 왜 그런 생각을 하지? 뭐 어떤 생각을 했어요? 둘한테 당한 거 아닌가? 덮고 있는데 나만 그래요? 그래요. 생각이 이렇게 들어요. 지금 살고 있는 와이프하고는 애가 안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너무- 이 너무 정황이라는 게 한성민 변호사님, 내가 생각을 잘못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보니까 다분히 의도적인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아이를 이세가 안 생기니까 둘 사이에 그런 사례가 혹시 있어요? 그렇게까지 발각이 된다면은 사실 이거는 정말 형사적으로 이 부부가 거의 부부 사기단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 문제인데요. 밝힐 방법은 있나요, 혹시? 그런 사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없었고요. 없었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 사연자께서 약간 주의 또는 뭐 당하실 수 있는 법적인 공격은 왜 우리 기혼자인 우리 남편을 너 만났냐 이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볼 수는 있겠죠. 아니 근데 정확히 짚고 넘어가서 우리 사연자가 어리고 너무 순진해서 그런 거지만 잘못한 거는 그건 인정해야 돼. 아니, 왜냐면 남의 가정 있는 남자. 아니 근데 처음에 그쵸. 그런 말을 안 했잖아. 내가 그러면 이분남인데 그때 끝냈어야 돼. 근데 지금 아직까지 나왔잖아. 아니 생각해봐. 그게 사람의 정이라는 게 무자라도 잘려지냐고. 이 남자가 처음부터 속였잖아요. 3개월을. 네. 이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진짜 법으로 가면. 이건 나는 쌍방과실이라고 봅니다. 법으로는 어쨌든
그 남성분과 우리 사연자가 둘이 같이 책임을 지라고 그럼 이거는 공동 불법 이거는 책임을 묻게 돼 맞아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위자료를 만약에 묻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연자가 지급을 하게 되면 남성분한테는 구상금이라고 해서 내가 준 위자료 일정 부분 반 이상은 네가 물어야 된다 이렇게 물어달라고 할 수 있는 법률 관계는 있고요. 아니 지금 댓글로 질문이 왔는데 유부남인 줄 모르고 만났는데도 여자 잘못이냐고 한승민 변호사님께 따지거든요. 네, 좀 좋습니다. 바꾸든지. 그게 예, 예. 처음에 모르고 만났고 이 사람이 계속 몰랐다고 한다면은 책임을 물을 수 없죠, 당연히. 근데 3개월 만에 알았잖아요. 알고 또 아기는 태어나려면 몇 개월이 더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최근까지 만남을 하는 동안 알고서 계속 만났잖아요, 이 남자분을. 어리다고 잘못이 아닌 게 그렇죠. 아닌 것 같아요. 처음에 몰랐어도 알고 만난 기간에 대해서는 분명히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아. 옛날에 나 그 옛날 사건 나가지고 법원에 갔었잖아요. 내가 가서 놀랬던 게 있어요. 나는 몰랐어요. 이랬어요. 나 진짜 본인이? 그 개그맨이 그렇게 법정에 갈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지. 웃기기만 하다. 그래서 변호사님이나 검사님인가 하여튼 나는 몰랐어요라고 했어요. 나는 전혀 그런 생각인지 몰랐어요. 모르는 것도 죄입니다. 법적으로 가면 모르는 것도 죄인 거예요. 아까 한승미 변호사님이 얘기했잖아요. 인간적으로 이해해야 되지만 법적으로 하면 죄라는 거. 맞아요. 저도 완전히 옹호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자기가 저지른 잘못은 반드시 참여를 해야 되는 거고. 지금 막 찾아보다 제가 약간 실패를 했는데 뭐였냐면은 이 처음 거짓말한 이 3개월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내가 좀 이 칼을 쥘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거 변호사님께서 답변을 제대로 안 주시면 우리 변호사 바꿀 거예요. 네, 그 남성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기혼자인 걸 속이고 내가 연애를 한 거 그 기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거죠. 예전에는 무슨 뭐 혼인빙자 가늠죄 이런 것들이 있어서 형사처벌도 가능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법들이 다 사라져서 현재는 이 남성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정도예요. 근데 그 액수가 얼마 크진 않습니다. 이게 겨우 답변이에요? 한승미 변호사님? 네, 제가 뭐 혼내드리고 법 싶은데 안에서 사실 테두리 안에서 테두리 보호받을 수 안에서 있는 거를 좀 테두리 내려보라고요. 안에서 한승미 변호사님이 담당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말씀을 드린다면 민사소송을 하고 그리고 이 남성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그 직장에서 뭔가 이 남성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 사회적 시선이라던가 뭐 자기 본가에 알려지는 게 두려워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사실상 그걸 공격하는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엄마의 의지가 일단 변호사로서 최선을 다하신 것 같아서 안 바꾸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한승미 변호사 쓰는 걸로. 예. 질문이 네. 있는데요. 변호사님. 네. 남자가 내가 키워야 돼가지고 법적으로 완전 양육권 싸움이 네. 벌어진다. 그러면 유리한 쪽은 누구예요? 일단은 아기가 어리면 엄마가 유리해요. 함부로 억지로 데려갈 수는 없어요. 직업이 없어요 지금. 상황이 안 되는데. 직업이 없어도 양육비를 아빠는 일해서 돈 벌어서 지급하고 아이 어릴 때는 엄마가 키워라 라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지금 애를 방법은 억지로 그것밖에 뺏기는 거에 없네. 대한 불안감은 조금 내려놓으셔도 돼요. 그래요? 그거 다행입니다. 일단 예. 다행이네. 근데 이분이 사실은 또 좀 이런 말을 입에 담기도 그렇지만 소위 그렇게 상간녀 바람 피운 당사자잖아요. 네. 근데도 이런 양육비 청구가 가능한가요? 그럼요. 이 양육비 자체는 아이의 권리이기 때문에 아. 어떤 경위로 태어났든 아이를 위해서 이제 비양육자는 지급을 해야 합니다. 그냥 일반 월급 소득자들 같은 경우는 100만 원도 못 받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아이를 키우기가 쉽진 않겠죠, 사실. 네, 이주원 원장님 이 사연 듣고 얼마나 또 마음이 아플까. 남 같지 않죠. 제일 지금 사실 걱정되는 거는 정말 좀 자기 삶에 대해서 막 이렇게 야물딱지고 막 이런 23살 분은 아니신 것 같아서 전혀 그게 아니고. 제일 마음에 좀 걸리고, 그리고 사례를 보내신 이 내용 안에 정말 아이를 그쪽에 보내도 내 아이처럼 잘 키워줄까요? 보내고 싶은 마음이 반절 정도는 보이는 것 같아서. 그런데 아이는 엄마가 키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충분히 키울 수 있어요. 아이들 키우려면 얼마나 어렵고 힘들어요. 맞아요. 근데 한 아이가 한 10몇 살 정도만 가면 엄마 얼마든지 위로하고 고마워하면서 또 의지하면서 잘 살 수 있거든요. 뭐 아빠는 뭐 지금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엄마로부터까지 버림받지는 않았으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 얘기인데요. 아, 20년도 더 된 일이에요. 저는 이제 전 남편이 외도 후 출산을 했죠. 그리고 이제 본처인 제가 아니라 내연녀를 선택한 경우예요. 그래서 두 아이들이 저한테 남았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저는 전업주부였고 아이들을 저한테서 데려가겠다고 법정에서 3년을 넘게 진을 뺐어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친권, 양육권 다 갖고 와서 아이들 키울 수 있었고 지금은 애들이 다 컸어요. 진우님보다 나이가 더 많아요. 근데 이제 그 애들한테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너희들을 크면서 너희 마음이 어땠니? 그렇게 물어봤더니 뭐 아빠가 없는 게 좀 그렇기는 했지만 엄마 있는데 뭐 엄마가 불안해서 그 당시 엄마가 너무 불안해서 우리한테 하는 잔소리가 좀 지겹기는 했지만 생각해보면 엄마가 불안한 게 정상이었던 것 같아. 엄마 최고지. 괜찮아. 우리 잘 큰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박수 드리고 싶다. 진짜. 맞아. 그래서 조금 지나면 얼마든지 이 상황이 괜찮아진다라는 걸 꼭 알려드리고 싶고 저한테 오시면 제가 1회 정도 만나볼게요. 그리고 변호사님 찾아가시고요. 꼭 기운 내고 용기 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주원 원장님이 또 따뜻하게 응원도 해주시고 아이를 키웠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지금 분위기. 근데 제가 이제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긴 하지만 네네. 저는 사실 2년 전부터 육아 블로그를 따로 이제 운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매일같이 뭐 이제 육아가 힘들다 어쩐다 이런 이제 사연들이 저한테 이제 비밀 댓글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극단적인 케이스를 많이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육아에 관해서는 정말 현실적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일은 뭐 단순히 사랑 아니면 부모의 의지 이런 것만으로 끌고 가기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태어난 그 순간부터 어린아이는 1분도 혼자 둘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게 아이를 학대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왜 내복바람으로 바깥에 나왔다가 집에 못 들어가서 얼어 죽을 뻔한 그 4살짜리 아이가 있었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엄마가 의도적으로 학대를 가한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했는데 알고 보니 엄마가 일하느라 아이를 홀로 둔 그런 상황인 걸로 밝혀졌어요. 네, 여기서 중요한 건 이유가 어찌됐든 아이가 방치된 것은 사실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이런 일이 실제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현재 객관적으로 충분히 내가 육아를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인지 파악하고 최소한 선택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친정간 금자 씨가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맞아요. 혼자서 아이 키우기도 쉽지 않고 너무 어리고 앞으로 그 유부남의 아이를 키우기엔 23살인데 너무 어려요. 남은 인생이 아깝기도 해요. 이렇게 하셨는데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분이 의견을 다 맞아요. 김 선생님도 그렇고 현실이니까. 예.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한번 해봤다. 나는 우리 이 친구에 대한 내가 엄마라면 친정 엄마라면 살아봤잖아. 그분도 이 딸을 키우기 때까지 얼마나 많은 힘듦이 있었겠어. 그죠? 돈을 벌어야 되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혼자 내비두면 어떤 상황이 될지도 모르고 내가 엄마라면 어떻게 할까 이 상황에서. 너무 마음 아픈데 현실이다 보니까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꼭 필요한 거잖아요. 주라고 할 것 같아. 그러면서 너무 아픈 거야. 그래서 아이를. 너무 아픈 거야. 일단은 우리 네. 아까 이주은 원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와서 상담을 원하면 만나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또 하셨잖아요. 사실은 이거는 이제 진짜로 상담을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사회 초년생이고 지금 갈 바를 모르고 있어요. 부모님도 해줄 수 없는 상황이니까 우리 세 분께 공의 여쭙겠습니다. 이렇게 사연자님께서 이렇게 찾아가면 내일처럼 이렇게 맞이해 주실 거죠? 그럼요. 네. 법률적인 조언을 책임지고 드리겠습니다. 저도 만나볼 의향이 있고요. 우리 김진선 또 선생님도 원장님 만나서 만나고 예. 찾아가면 분명히 또 만나주실 의향이 있으시죠? 저희 일단 블로그에 비밀 댓글 달아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예. 가족보다도 더한 조언과 또 사랑을 주실 분들이에요. 우리 찐언니들 부탁드립니다.